네, 관세의 우려감과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한국 증시의 출발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코르가 9%대 약세, 야간 선물도 1% 이상, 그리고 EWI, ETF도 뭐 3%대의 좀 급락을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긴장감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전략가는 오늘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PCE 물가 지표 주말 사이에 나온 주요한 미국 지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물가는 오르고 또 그러니까 소비는 떨어지고 네, 결국 경기는 둔화되는 이런 좀 우려를 자아내는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인플레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인플레어 전쟁 좀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일단은 금요일날 지표 발표 이후에 증시가 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일단 금요일 발표된 PCE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 이 코어 PCE가 한 0.1% 정도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표 시점에 반등은 아니었지만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 발표된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과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크게 나빠졌습니다. 네. 이게 뭐 뜻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워낙 고생을 했다 보니까 이 단어만 들어도 발작적 반응을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지난 월요일도 그렇고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좋냐 봤더니 일단 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관세 이슈가 좀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으니까 증시도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당연히 소비자들은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가 위축되면 이 경기 자체가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현재 진행 중이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소비자들의 심리는 매우 좀 불안하지만 실제 경기 데이터는 얼마 직전에 나왔던 이 FOMC에서도 밝혔다시피 고용과 이 물가가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궤도대로 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침체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따졌을 때 아직 인플레이션 전쟁을 언급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악순환 같은 말씀으로 정말 소비가 위축되는 이유가 지금 물가가 이제 오르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좀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관세 정책은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좀 두 번째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로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 충격이 좀 4월 2일 이후에 더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세 이슈가 불확실성 해소로 가는 방향, 특히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는 부분이 아니냐, 긍정론이 우세했는데요. 수요일날 이제 이 자동차 관세가 깜짝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가 뒤집혔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불확실성 해소라고 단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관세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관세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역내로 제조 산업이 돌아오게끔, 즉 리쇼링을 원하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관세를 무기로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자국 이익을 얻겠다. 근데 지금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두 번째 이유가 큰 것 같은데 둘 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제가 준비한 이 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지금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맵을 한번 짜봤는데 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불공정과 불합리를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세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입니다. 부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복 관세라든가 아니면 상호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보복관세 시행 시에는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즉 보복관세를 이제 시행하지 않게끔 하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전략이 먹히게 되면 좀 관세 전쟁 자체는 좀 빠르게 전개가 되고 4월 2일을 정점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흐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좀 예측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유한 업종 종목들 가운데 좀 자동차 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 좀 주세요. 네. 특히 현대차는 선물 보따리로 잠깐 상승했던 지난주였는데 또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고요. 테슬라도 이번 주에 인도량 발표까지 예정된 상황입니다. 주가 회생 가능할지 좀 월가 전망 등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현대차 이슈가 이제 국내 투자 등에 좀 뼈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백악관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이제 투자까지 발표하고 관세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게 무용한 게 아니었나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협상에 이 가능한 어떤 파트너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관세도 그렇고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로 보여지고 트럼프의 강경한 조치 자체에 우리가 뭐 급격히 위축돼 가지고 협상의 여지 자체를 줄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테슬라의 경우는 사실 이제 금요일이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인도량 발표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이 상호관세 일정과 맞물려서 발표가 됩니다. 사실 이제 모델 Y의 교체 주기에 맞물려서 인도량 자체는 아직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량 자체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테슬라의 저점은 좀 확인된 것이 아니냐라는 네. 분석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증시가 추가적인 관세 이슈로 뭐 전체로 휩쓸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닐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테슬라 좀 저점 확인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네요. 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3,100달러를 돌파했고요. IB들의 목표치는 더 상향되고 있습니다. 국제금값도 사상 최고치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으로 보시나요? 네, 올라가는 자산이 어디까지가 고점인지를 예측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금 가격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보면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목적으로 금을 매수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급적 요인은 중앙은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금을 사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 달러라든가 미국채라든가 이거에는 대체적으로 금이 계속 선호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 이 관세 정책이 불거질 때마다 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 가격은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의 해지라고 좀 명확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 가격 차트를 계속 보시다 보면 과거에 관세 전쟁이 없더라도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는 자산의 경우 고점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어떤 지표로 보기에는 좋겠지만 투자 자산으로서는 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라가는 뭐 자산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금 가격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의 글로벌 주요 증시 수익률을 보면요, 미국의 꼴찌입니다. 그리고 홍콩과 코스피가 좀 위에 올라와 있고요. 글로벌 자금 무브 상황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좀 당황스럽죠. 23년, 24년 내리 올렸던 미 증시가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사이에 US에서 넌 US의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흘렀는데. 특히 유럽과 중국의 자산이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럽과 중국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여기 부양책을 두 곳이 쓰고 있다는 점이고요. 차이점은 섹터의 차이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과 인프라 쪽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중국은 기술, 테크, AI 쪽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어떤 상승의 승수로 봤을 때는 중국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저의 미장의 조정 장세가 굉장히 지속적이다로 보진 않기 때문에 미장의 회복과 함께 특히 중국의 상승을 25년도엔 전략으로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섹터 차원에서는 M7 얘기 많이 하시는데 관세에 지금 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 제조업 영향이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큰 타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수 자체가 밀리다 보면 시총 상위인 M7 자체가 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뭐냐? 일단은 관세가 불거질 때는 관세 회피처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광고, 사이버 보안 이쪽 섹터 쪽을 관심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서비스 광고 쪽 관세 회피처 미국 이제 당분간에 그쪽을 안정적으로 보자는 거고요. 미장의 회복과 중국 쪽 좀 더 유리하게 보자 살펴주셨네요. 네,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